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뵙고자, 또 시작을 했습니다. 주제는 아직도 IQ 얘기하시나요?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 좀 연수나 주로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에 가서 가장 많이 나누기도 하고 좀 주고받는 주제입니다. IQ 세대 학부모, 다중지능 아이. 네. 지금 아마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IQ를 측정하신 분도 있고, 연령이 이제 한 10대, 20대, 한 30대만 되어도 IQ를 측정을 학창 시절에 안 했던 분들 지금 계십니까? 네, 그 세대가 딱 갈리죠. 과연 지금도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그 집단 IQ 검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IQ 집단 검사를 했다. 네,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IQ 부모, 다중지능 아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IQ 세대들은 아직도 IQ를 기억하죠. 아주 잘 나왔으면, 또 아주 못 나왔으면 기억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언저리에 좀 있었으면, 몇 점이었더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IQ 세대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공부 잘하면요,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보다 재능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죠.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왜 지금은 IQ를 집단으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IQ 100년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검사해도 되죠. 하지만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IQ는 인간의 다양한 두뇌 능력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IQ로 줄을 세우는 것이 과연 사회 이득이 되겠습니까? 개인의 두뇌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인성에 대한 부분, 또 이 감성, 정서에 대한 부분, 신체에 대한 영역들,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라는 것과 관련이 없을까요? 20세기 IQ 시대에서는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영역, 학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결과의 그 아래에 있었던 인성, 감성, 신체적인 기제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것과 관련이 없이 그냥 저 약간 사이드로 취급이 되었지만 21세기 인류의 뇌과학이 또 이런 학문의 발달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IQ 부모 세대들이 바꾸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것이 있죠.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Frame of Mind. 1983년에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첫 번째로 낸 저서의 타이틀이에요. 다중지능이 없죠. 메인 타이틀은 Frame of Minds입니다. 마음의 틀이에요. 이 1980년대만 해도 지능은 단일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지능이 단일화되어 있다. 그런데 가드너 교수는 좀 많이 궁금해했고 의문을 던졌죠. 지구상에 이토록 다양한 아이들이 그 마음, 그 지능이 그렇게 하나로 귀결될 수는 있는 걸까?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자성지능 이렇게 1983년도에 7개의 지능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이 핵심이 마인드,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 거죠. 언어지능, 언어를 잘 표현하고 해석하고 하는
내 마음의 목표를 잘 달성하면 언어 지능이 높은 겁니다. 신체 운동 지능, 지능이죠. 내가 이렇게 뭔가 지금 골프, 타이거 우즈처럼 이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목표를 갖고 나의 신체적인 어떤 변형을 통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몸이 잘 바꿔지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겠죠. 대인 지능. 네. 초등학생 3학년이 새롭게 이제 학년이 바뀌었는데 낯선 친구들과 아주 뭔가 교류를 잘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집에 친구들을 막 데려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네, 대인지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칭찬을 해 주셔야죠. 언제 공부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부모의 그 한마디가 네, 아이가 가졌을 그 특별한 마음 능력을 다치게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드너 교수는 7개의 한 아이가 가졌을 특별한 마음 능력을 지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번째 지능, 바로 자연지능을 내었죠. 8번째 지능의 자연지능에 주목했던 이유를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고 인터넷의 어떤 문명이 진행되고 아스팔트가 깔리면 깔릴수록 네, 자연과 괴리감이 커져가는 교육의 현장, 흙을 밟지 않는 세대의 출현. 네, 그러면 인간의 이 지능은 약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자연지능, 자연친화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시대가 3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 세대를 표현을 이렇게 하죠.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크린과 정보를 교류하는 네, 인류의 첫 스크린 세대. 과연 무엇이 약화될까요? 네, 중독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이 가드너 교수는 9번째 지능을 냅니다. 네, 바로 실존 지능이죠. 위에 있는 8개의 지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언어가 뛰어나다고, 논리수학 능력이 좋다고, 신체운동 지능이 높다고, 자성지능이 높다고 네, 인성과 결부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9번째 지능은 뭐겠습니까? 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지능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주변에 이로운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그 마인드셋, 그것이 바로 실존지능, 또 다른 말로 영성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의 미래 세대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지능은 바로 방향성이죠. 네,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네, IQ 세대들이 좀 이제는 틀을 깨트리고 네, IQ 100년 역사가 무너진 지금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 IQ 100년 역사가 무너지고 새로운 두뇌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IQ처럼 네, 그런 것이 과연 학습의 결과가 어떤 특별한 지능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그런 지능이 조금 낮다고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영재에 대한 기준 중에 평균 이상의 지능을 얘기하지 높은 지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죠. 네,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 알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장을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표, 변화하고자 하는 그 체인지에 대한 신념이 생긴 사람, 네, 기존에 갖지 못한 창조성이 발현되죠.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건, 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지, 지능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하나의 네, 기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역량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서 리더십, 뭐 열정, 지혜, 긍정 심리, 뭐 회복 탄력성, 용기 이런 것들 20세기 교육 현장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지금은 기술과 지식으로 포장된 외적 역량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면 아래 들어가 있는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눈치를 채지 않으셨습니까? 뇌교육은 바로 이 휴먼 브레인,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에 주목을 하는 21세기 뇌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Q 100년 역사가 지난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인간의 역량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직도 IQ 얘기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좀 짧은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교육TV 화이팅!